변호사님, 지금까지는 안타까운 채무자들을 많이 봤는데요. 근데 반대로 대놓고 바짝 땡겨서 도박으로 다 날렸다, 사치로 전부 탕진했다, 이런 분들도 있을까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뭐 자영업하고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뭐 가족들 병원비 내고 부모님 부양하고 이러다가 채무가 생겨서 힘들게 돌려막다가 개인회생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에 최근에 뭐 바짝 땡겨가지고 뭐 스포츠 토토든 뭐 코인 해외 선물 50배 30배 레버리지를 땡겼든 간에 이렇게 한 방에 다 날리고 오시는 채무자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너무 좀 뻔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생각보다 괴로워하십니다. 뭐 영화 타짜 이런 거 보면 막 평생을 도박판에서 뒹굴던 승부사들이 한 판 하려고 도박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개인회생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기질이 아닙니다. 그냥 이분들도 똑같이 돈 10,000원, 돈 50,000원에 벌벌 떨고 아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뭐에 홀렸는지 아주 짧은 2달, 3달 기간 동안 5천만 원, 7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분들 돈 다 날리고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뭐에 홀린 것 같아. 내가 평생을 도박이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뭐 크게 배팅하고 이럴 담력도 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걸 한 번에 2달, 3달 만에 그렇게 큰 돈을 날렸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이게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정말 기술이 좋아서 그렇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캄보디아나 동남아의 범죄 단지 이런 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뉴스에. 한국 사람들 납치해서 범죄 단지에 가둬놓고 한국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치게 만드는 거죠. 뭐 로맨스 스캠도 하지만 카지노 도박판, 모바일 카지노 이런 것도 많이 만들거든요. 처음에 어떻게든 돈 벌게 해주겠다고 사람을 사이트로 낚아가지고 모바일 숫자상이긴 하지만 돈을 벌게 해주고 돈 버는 맛을 알려주고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을 살살살 달래가지고 계속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할 수밖에 없게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정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카지노 도박장을 차린 그 범죄자들의 그게 특기이고 직업이기도 하니까. 여기 낚여가지고 평생을 관심 없이 살다가 한 방에 날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도 회생 파산이 가능한가요? 파산은 어렵습니다. 파산 같은 경우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보면 과다한 낭비 도박은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을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명백히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파산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상술엔 당했지만 자기 자의로 도박을 했던 경우에는 파산은 힘들 수가 있고요. 다만 개인회생은 가능하죠. 개인회생은 도박했다는 이유로 기각하겠다, 이런 법조항은 없거든요. 일단 개인회생은 신청 자체는 가능한데, 그래도 도박 탕진이 크면 개인회생 재판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사치, 탕진, 도박으로 다 날리고 생활비로 썼다고 적당히 돌려내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도박으로 다 날리고 그냥 생활비 썼다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저나 아니면 법원의 회생위원들은 계속 밥 먹고 개인회생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금방 알거든요. 계좌 내역이 딱 보면 티가 나요. 예를 들면 주식회사 ABC 상사로 또는 홍길동 씨한테 몇 개의 지정된 계좌로 돈이 계속 입금되고 출금되고 반복이 되거든요. 그럼 보면 딱 드러나는 거죠. 야, 이거 도박했구나. 그거 아니면 그 사람하고 그 실체도 없는 회사하고 돈을 주거니 받거니 계속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을 계속 보냈으면 물건을 받아서 장사를 했다거나 뭐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박한 사람들 계좌는 딱 보면 티가 납니다. 사치 탕진도 마찬가지죠. 나이도 젊어, 미혼이야, 키울 애도 없어. 근데 월급도 많이 받아. 근데 단기간에 채무가 5천만 원, 8천만 원 발생했다. 그러면 분위기 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계좌 내역 보면 이거 사치 탕진이 많구나, 이렇게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회생 기각되나요? 기각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개인회생을 통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변제율이 높게 나오겠죠. 최근에 목돈을 빌렸지, 한꺼번에 사치든 도박이든 탕진을 해버렸지, 이러니까 변제율이 100% 나오는 사람도 있고 70%, 80% 나오는 사람도 있고, 법원이 최근에 대출받아서 탕진한 그거 전부 청산가치 해놓고 변제하라, 이런 식으로 변제율을 높게 해서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너무 적어서 100% 변제가 안 되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대출을 바짝 당겨서 도박이든 사치든 날린 금액이 7천만 원이야. 청산가치 7천만 원 반영될 게 있어. 근데 내가 최근에 이직을 해서 소득이 200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200에서 1인 생계비 143만 원 빼면 한 달에 57만 원 변제니까 36개월 변제하면 뭐 한 2천만 원밖에 변제를 못 하잖아요. 근데 법원에서는 7천만 원 청산가치 늘렸는데 나는 월급이 작으니까 변제가 2천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원래 원칙은 기각을 시키는 게 맞는데, 법원도 인정이란 게 있어서 웬만하면 통과를 시켜주려고 그냥 변제 기간을 좀 늘리라고 하거나,
예를 들면 3년 변제해야 되는 거를 5년 변제해라 이런 식으로 변제 기간을 좀 늘린다거나 아니면 1인 생계비를 약간 감액하는 거죠. 원래 143만 원인데 120만 원으로 줄여서 200 빼기 120은 한 달에 80만 원 변제하라 이런 식으로 약간 더 변제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법원에서는 어떻게든 통과시켜서 구제해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또 다른 준비사항이 있을까요? 도박 치료 받으시면 좋습니다. 한국 도박 문제 예방치유원이라고 있거든요. 전화하셔서 교육 일정 잡고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개인위생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스스로 도박 치료를 받고 열심히 갱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걸 소명을 하는 거죠. 어차피 교육을 안 받아도 보정 권고 단계에서 법원이 도박 치료 교육받고 수료증 제출하라 뭐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그런 보정 권고 받기 전에 내가 스스로 도박 치료도 받고 있고 스스로 갱생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도박을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요걸 소명을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 정리해 보면 단기간에 탕진한 분들은 개인 파산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개인회생은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인회생에서 남들보다 페널티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가능하시면 도박 치료도 받아보시라. 이 정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